오늘은 진공중의 정전계 파트입니다. 전하는 외부 에너지에 의해 대전된 상태를 전하라고 해요. 다들 정전기를 느껴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전하가 이동한 결과입니다. 전하의 기호는 Q, 단위는 쿨롱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하고,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정전계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안정된 상태예요. 이 말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보기에 에너지 흐름이나 전류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정전계의 분석 목적은 전기장이 멈춰있는 공간에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계를 해석할 때 전기적 에너지를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힘은 정전력이라고 불러요. 기호는 F, 단위는 뉴턴입니다. 이제 쿨롱의 법칙,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물리적 의미로는 어느 임의의 공간에 두 물체를 적당한 간격 R를 떨어뜨려 놓고 이 두 물체에 전하 Q를 가하면 두 물체 간에는 어떤 힘, 정전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인데 이거는 프랑스 과학자 쿨롱이 발견했습니다. 쿨롱의 힘은 같은 전기,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서로 다른 전기,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는 흡인력이 발생하는 성질이 있고요. 공식에서 각 기호를 보면 F는 작용하는 힘이고 Q1, Q2는 각각의 전하량, 그리고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 미터, 그리고 여기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에요. 진공의 유전율은 아래 나와 있듯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 부분이 4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식으로 암기를 해두면 됩니다. 보면 쿨롱의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거리가 2배가 되면 힘은 4분의 1로 줄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량에 비례하니까 전하량이 클수록 힘도 커지겠죠. 이게 두 전하량 모두 영향을 주는 거고, 이 진공의 유전율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보자면 유전율은 전기장이 유전체에 가해졌을 때 전기 분극 현상이 발생해서 유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공기에 비해 유전체가 전기장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를 나타냅니다. 공기의 유전율에는 이렇게 제로가 붙고 단위는 페럿/미터. 실제 유전체의 유전율은 이 값에 비해 더 큽니다. 전개의 세기는 임의의 공간에 전하 Q에서 거리 R미터 떨어진 곳에 단위 정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그 지점의 전개의 세기라고 합니다. 마치 어떤 공간에 표준 전하를 놓고 얼마나 힘을 받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힘이 클수록 전개가 강한 거고 힘이 작을수록 전개가 약한 거죠. 전개의 세기는 기호를 2를 사용을 하고 단위는 볼트/미터, 1미터당 전이차 볼트죠. 이거 말고도 뉴턴/쿨롱, 1쿨롱당 받는 힘으로도 씁니다. 공식을 보면 전개의 세기는 쿨롱의 힘이랑 똑같이 전하의 크기랑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Q는 방금 말했던 시험용 단위 전하를 말하는 거고 쿨롱의 힘 공식을 외웠으면 전개의 세기 공식은 쉽겠죠. 방금 배운 전개의 세기는 점전하 한 개에서 생기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전하가 점이 아니라 선, 면, 부피처럼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기 때문에 도체의 모양에 따라 전개의 세기 2가 달라져요. 구도체를 먼저 보면 구간별로 전개의 세기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구도체 내부에 전하가 없는 경우는 2는 0일 거고 도체 내부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경우에는 이 A 세제곱이 들어간다는 걸 암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개는 R은 A니까 여기서 R에 A를 대입을 해서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A제곱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도체 외부에서의 전개는 그냥 점전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전개 세기 공식 유도 과정을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고 결과값만 외우면 되는데 힘들더라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원주 도체, 원통형 도체예요. 이것도 도체 반지름을 기준으로 내부, 표면, 외부로 나뉘어서 계산이 되는데 도체 내부에서의 전개는 일반적인 경우에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도체와 마찬가지로 E는 0이라고 되어 있고 도체 내부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경우에는 R에 비례해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중심에서는 R은 0이니까 전개가 0이겠네요. 도체 표면에서는 전개가 R은 A니까 아까 식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A가 약분이 돼서 분모에 A만 남았어요. 반지름 A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체 외부에서의 전개는 거리에 반비례해요. 아까 점전화에서는 R이 아니라 R제곱이었는데 원주도체는 R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원형도체 중심에서 직각으로 Rm 떨어진 지점의 전개. 여기서 로는 방금 전 식들에서도 나왔는데 선전화 밀도고요. 단위는 쿨롱 퍼 미터. 로 말고도 감마라고 표시를 많이 해요. 편한 대로 암기를 하면 되고 이따가 면전화 밀도도 나오는데 면전화 밀도는 그러면 미터가 아니라 미터 제곱이겠죠. 그래서 단위가 면전화 밀도는 쿨롱 퍼 미터 제곱이 될 거예요. 면적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A는 원형도체 반지름인 거고 R은 중심에서 측정점까지의 거리인 거죠. 분모에는 지금 어마무시한 숫자들이 들어있는데 이 원형도체랑 측정점의 실제 거리는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R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반영을 해준 거고 그러면 D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개가 급격하게 감소하겠네요. 이 공식도 앞에 이렇게 2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무한직선도체의 전개 이 공식은 익숙한 공식 아닌가요? 원주도체의 전개에서 봤었죠. 여기서 지금 나온 거고 그냥 외부에서는 도체의 실제 모양이 선인지 원통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공식이 같다고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한평면 도체의 전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공식에 R이 없죠. 평면에서 1m 떨어진 곳이나 100m 떨어진 곳이나 전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한히 넓은 평면이니까 어느 지점에서도 동일한 조건 덕분이고요. 공식이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로우는 면전화 밀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선전화 밀도는 선이니까 로 L이나 감마를 쓰기도 하고 단위는 쿨롱 퍼 미터였죠. 면전화 밀도는 면적이니까 로 S라고 쓰고 아니면은 시그마로도 많이 써요. 단위는 쿨롱 퍼 미터 제곱입니다. 무한평면 도체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R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거리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두 개의 무한평면 도체 사이의 전개예요. 양전화 평면이랑 음전화 평면이 평행하게 놓인 경우인데 이때는 분모에 2가 없죠. 전개가 2배 강해졌어요. 두 도체가 서로 마주보면서 전개를 더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제 설명이 공식을 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전기력선은 뭐냐면 전기장 안에 어떤 전하를 놓으면 그 전하에 정전력이 작용하잖아요. 그 정전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서 가상의 선을 그린 걸 전기력선이라고 하는데 힘의 방향을 선으로 시각화한 개념입니다. 전기력선 성질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전기력선은 항상 양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반드시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입사하거나 나가요. 도체 표면 관계 나온 김에 여기도 잠깐 보면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기력선도 없고
전기력선의 도체에 주어진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고요. 전기력선 길이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해서 교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입니다. 등전이면은 전압이 같은 곳을 연결한 면인데 만약에 전기력선이 등전이면을 90도가 아니라 비스듬히 지나가면 전하가 움직일 때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등전이면에서는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야 하니까 전기력선은 등전이면의 수직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전기력선이 강물의 흐름을 그린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개는 물이 흐르는 방향, 강물 방향인 건데 강물의 흐름 방향이 곧 전기력선의 방향일 거잖아요. 그래서 둘은 일치합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모여있는지를 말하겠죠. 한 곳에 전기력선이 많이 모여있으면 밀도가 높은 거고 그곳의 전개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고요.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기력선도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패곡선을 만들지 못해요. 전기력선은 항상 플러스 전하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전하로 끝나잖아요. 출발점 플러스와 도착점 마이너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으로 빙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패곡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기력선 개수 공식이 또 나와 있는데 엡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 다들 아시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페러퍼미터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분자에 Q가 있네요. 전기력선의 개수는 그래서 전하 Q가 많을수록 많습니다. 전기력선 방정식은 어떤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을 표현한 방정식인데 3차원 좌표계 기준으로 X, Y, Z 축으로 나오는 전기력선 표현 방정식은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EX, EY, EZ 이게 각각 방향 전개의 세기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되고 사실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전개 2는 1대 점 3,4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저는 사실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적분하고 뭐 대입하고 뭐 하고 하지는 않고 그냥 보기에 있는 식들에 이 점 3,4를 대입을 해서 성립하는 식을 고르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y는 x분의 12였어요. 그래서 저는 x에 3을 넣고 그러면 y는 4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4죠. 그래서 식이 잘 성립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답을 골랐었고 전자기학은 처음에는 해설 풀이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거를 먼저 겪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우스 법칙 보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임의의 패곡면 S를 관통하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그 패곡면 안에 존재하는 전하랑 Q의 입실론 제로분의 1배와 같다는 거예요. 전기력선의 개수를 보면 E는 전기장, DS는 면적 요소죠. 가우스 법칙에 따르면 어떤 닫힌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총 개수 N은 엡실론 제로분의 Q 이거는 진공의 유전율이죠. 그리고 여기 Q는 그 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인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는 내부 전하량에 비례하고 진공의 유전율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전속선의 개수 공식에는 유전율이 빠져 있어요. 그냥 Q죠. 전속선은 유전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하량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D는 전속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전기력선의 수는 유전율과 반비례하고 전속선의 수는 유전율과 무관하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속은 뭘까요? 전기력선의 묶음을 전속이라고 해요.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닫힌 패곡면 내에 존재하는 전하량 Q만큼 존재하고요.
기호는 프사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단위는 쿨롱입니다. 전속의 특징을 보면 전속은 항상 면 안에 있는 총 전하량 Q랑 같아요. 그래서 전속은 공기 중에서든 어떤 유전체 내에서든 이렇게 프사이는 Q고 매질상수, 유전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속 밀도는 전속의 밀도인 거죠. 단위 면적당 전속의 수를 말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 평방미터 안에 전속선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속 밀도의 기호는 D고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S분의 프사이 해서 S분의 Q 이런 공식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구표면의 경우에는 면적 S에 4파이 R제곱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 식은 잘 쓰지 않고 우리는 전속 밀도와 전개의 관계식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 2 이거를 꼭 암기를 해둬야 하고 근데 여기서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니까 이걸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는 입실론 제로가 약분되고 4파이 R제곱분의 Q가 나와요. 그렇다는 건 이 식에서 전개의 세기와는 다르게 이걸 보면 매질상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전개의 세기 2는 유전율에 영향을 받지만 전속밀도 D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속밀도는 그래서 유전체와 관계없이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세요. 이제 전위입니다. 전위는 어느 전개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단위 정전화 플러스 1쿨롱을 무한하게 먼 곳, 위치에서 임의의 관측 지점까지 전개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장 E는 힘의 크기였다면 전위 V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전위는 기호가 V, 단위가 볼트예요. 지금 점전화 Q로부터 전위를 구하는 공식이 음수부호가 적혀져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개 방향과 반대로 이동하기 때문이고요. 점전화의 전위식을 알아야 되는데 V는 2R 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점전화의 전위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되는데 전개랑 헷갈리지 말아야겠죠. 전위는 거리 R에 반비례하고 거리가 멀수록 전위가 작아지는데 전개에서는 R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전개보다 천천히 감소하겠죠. 그리고 전위차는 어느 임의의 두 지점 A랑 B에서 각각의 전위가 VA, VB일 때 이 두 지점 간의 전위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VAB 이게 두 AB 지점 간의 전위차를 공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사실 이거 이 마지막 결과값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R1은 점 A까지의 거리고 R2는 점 B까지의 거리인데 이게 거리 차이에 따라 전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전위 공식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괄호 쳐주고 전위 차니까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고 R은 R1, R2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전기 쌍극자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매우 가까이 붙어있는 상태예요. 플러스 Q 전하와 마이너스 Q 전하가 아주 가까운 거리, 델타 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걸 하나의 전하처럼 생각하지 않고 전기적 극성을 가진 구조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분자 H2O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산소 쪽은 약간 음전하, 수소 쪽은 약간 양전하를 띠잖아요. 이런 느낌이고 이런 쌍극자가 만들어내는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 M은 Q 델타인데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전기적 효과가 강하고 전하량이 크거나 거리가 멀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증가합니다. 전기 쌍극자는 하나의 점전하가 아니라 두 전하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개와 전위의 공식이 달라지는데요. 전개의 세기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일반적인 점전하보다 더 빠르게 전기장이 약해져요. 그리고 전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 차이점도 알아두셔야 하고 역시 방향, 이 세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기쌍극자 모멘트에 비례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전자기학은 외울 공식이 많아서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외우고 나면 문제에서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식 찾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만 잘 해두시면 그래도 60점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전기쌍극자의 전개에서는 세제곱 그리고 여기도 3이 붙어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코사인은 제곱입니다. 그리고 전 위에서는 3이 아니라 2를 기억을 해둬야 되고 이번에는 코사인 제곱이 아니라 코사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전개는 R 세제곱, 전위는 R 제곱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전기 이중층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면서 평면상에 분포된 형태예요. 점전하나 선전하가 아니라 면전하들이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전기 이중층의 세기 M은 면전하 밀도 로우, 두 전하면 사이의 거리 델타고요. 면전하 밀도가 클수록 전기 이중층 세기는 증가하겠고 두 면 사이 거리가 클수록 역시 전기 이중층 세기는 증가합니다. 점전하 쌍극자 모멘토랑 유사한데 면적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기 이중층의 전위, 공식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오메가는 입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이중층은 쌍극자처럼 특정 위치에서 전위를 구할 수 있는데 입체각은 해당 위치에서 보이는 면적의 각도고 단위는 이렇게 SR이라고 스테라디안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1- 코사인 세타 이것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하고 여기서 A는 이중층의 반지름이고 R은 측정점까지의 거리겠죠. 만약에 전기 이중층 공식을 죽어도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암기를 하시고 전기 쌍극자 여기 부분은 잘 나오니까 먼저 꼭 암기를 해두세요. 오늘 강의 끝!